딱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최악의 매물 피하는 방법 3가지. 그 건물은 가능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몰라서 속지 말자.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가르쳐드리는 부동산 캡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법, 경제, 부동산, 그중 부동산 1등 졸업을 했습니다. 경제는 진행 중이지만 고시부터. 근데 제 자랑 좀 하자면 부동산 정말 너무 쉽게 공부하고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하면 너무 두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만 보시면 아무나 부동산 아는 척 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돈 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저는 장교로 3년간 복무하면서 시드머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아니, 장교 월급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냐? 같이 근무한 준이분이 그러더군요. 아니, 중대장님, 차 끌고 돈 쓸 거 다 쓰고 그렇게 모은 사람 30년에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월급 전부 모았냐고 물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용돈 받고 살았네, 금수저겠네 이 새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우선 월급을 전부 군인공제 은행에 저축하고 뭐로 먹고 살았냐? 이때 전에 아르바이트 정말 빡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았고 이 1,000만 원의 시드머니를 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한 달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는 6,500만 원 되는 돈을 자본금으로 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1년 만에 2억 원으로 불려서 은행 프리미어 라운지에 한번 앉아봤죠. 그러면 헛소리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 수박 하나를 사도 두들겨보고 줄무늬 보고 그것도 불안해서 아저씨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일반 월급쟁이 수십 년 월급을 모아서 사는 집을 구매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고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를 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체에 문의를 하면 이게 광고인지 확실한 건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아니, 온 세상이 내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서 호재 지역이라고 하면 상관도 없는 호재 끌어다 붙여서 광고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과연 오르고 있는 아파트를 사면 전부 돈을 벌 건지,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매수하면 유리할까요? GTX, 경전철, 대형 단지가 주변에 들어온다고 좋은 물건일까요? 누구나 다 아는 정보가 아닌 인터넷만 가도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무나 부동산 분석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세상에서 제일 쉽게 알려드립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어떤 분석을 근거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좋은 자영업 입지를 고르는 방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원래 이거 어디 가서 들으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구독만 받을게요. 자, 그럼 대중적인 아파트 상가를 제외하고 왜 단독주택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제가 그냥 서울에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삽니다. 어제도 잡초 뽑고 왔죠. 아마 몇몇 분들은 왜 돈도 안 되는 단독주택을 평당 수백만 원씩 해서 리모델링 비용 감당하면서 사라고 하냐 하실 겁니다. 단독주택이 과연 아파트보다 투자 가치가 낮을까요? 단독주택 특성상 그 개별성이 아파트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그 호재가 반영되는 게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진짜 돈 되는 건물인지 가격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단독주택을 보러 간다면 딱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최악의 매물 피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만 확인해도 눈탱이는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주변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한번 살펴보세요. 흔히들 아는 고급 주택, 평 어디, 성북 어디, 이런데 구매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구매하려고 하시는 단독주택 주변에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대다수인 그런 물건을 구매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매물의 실제 거래 가격을 보시거나 요즘 거래가 많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빌라가 많은지 보세요. 단독주택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 이상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독주택을 구매해서 수십 년 살 거야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은 2가지 유형입니다. 실거주자이거나 빌라로 건축해서 분양하려고 하시는 분들, 따라서 빌라와 다세대의 거래가 활발해야 안정적인 매수세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지역인지 아닌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주변에 빌라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단독주택이 팔릴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공업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더 좋습니다. 갑자기 용도 지역이 나와서 복잡한데 용도 지역을 찾아보고 규제 지역을 확인하고 이러면 당연히 좋지만 어렵잖아요. 따라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4층 이상의 빌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 중공업 지역일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신축할 때 높게 지으면 당연히 좋죠. 둘째,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가격, 노선상가, 갑자기 제 말을 들으시면서 더 복잡하게 태클 달고 싶어지는 분들 많죠. 그러신 분들 공부만 하실 거 아니면 집어넣어 두시고 인터넷 검색창에 공시지가라고 치시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뜹니다. 여기서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개별지를 클릭하셔서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 그리고 주소를 치세요. 주소를 모르겠다. 그러면 배달 어플에서 위치 설정만 누르시면 주소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중개사분한테 그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되었던 게 어떤 거예요? 비슷한 연식 중에서 그러한 단독주택의 공시지가와 이러한 공시지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건 시세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뭐냐? 간단히 말해서 너 기준, 이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몇 배 좋아, 몇 배 나빠를 계산한 거거든요. 따라서 일반인이 정말 정보가 없을 때 단순히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물건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용을 깊게 설명하자면 듣는 분도 돌려버리실 거고 저도 안 보고 저희 가족도 안 볼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 둘 테니 나머지 공부하시고 싶거나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셋째, 벽을 두들겨 보고 벽의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은 대부분 조적구조, 벽돌집입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 단독주택은 위로는 하늘, 옆으로는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파트에 비해 단열이 취약합니다. 벽을 두들겼는데 그냥 똑똑 소리가 나, 통통 소리가 아닌 일반 벽 소리가 난다. 그러면 시멘트나 벽돌에 벽지만 발라 있고 대부분 단열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벽의 두께를 한번 보세요. 한 뼘도 안 된다. 그럼 대부분 벽돌이 한 줄로 쌓여 있어서 안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팁으로 나오시면서 집 담벼락을 보시고 담벼락에 옆집 가건물이나 창고 같은 게 붙어 있다. 그 건물은 가능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 버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만 익히셔도 어디 가서 손해보는 부동산 투자 안 할 겁니다. 기존에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너무 뻔한 정보 많아요. 솔직히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죠? 그게 아니라 정말 5분 안에, 5초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부동산 캡틴.